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영준 교수가 추격으로 번역하고 산림출판사에서 출판한 생각하는 힘 진영준의 세계문학 컬렉션 100권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는 진영준 교수가 쓴 각각의 작품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대한 해설입니다. 일리아스는 오디세이와 함께 유럽 문학 최대의 서사시이며 작가는 호메로스입니다. 학자들은 호메로스가 그 작품을 쓴 시기를 기원전 800년에서 750년경으로 잡고 있지만 더 오래전으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오래전의 작품이라서 작가 호메로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그가 개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모은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것입니다. 호메로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품의 작가를 그냥 호메로스로 알아두기로 하지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더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입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호메로스가 모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작업이 아닌가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우리는 서사시라고 말합니다. 서사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된 소설적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서사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사시는 이야기시입니다. 내용은 소설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형식은 시처럼 운율을 갖고 있는 것이 서사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산문 형식의 이야기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프랑스만 해도 18세기가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설처럼 읽고 있는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작품이 왜 애초에 서사시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애초의 문학작품은 지금처럼 작가가 집필실에서 글을 쓰면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문학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유명한 작가들은 홀로 앉아 글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놓던 사람들입니다. 글은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려고 쓴 것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호메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메로스를 음유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흥을 돋우려니까 운율이 필요해진다. 다시 말해 음악처럼 가락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판소리도 좋은 사례입니다. 호메로스는 당시의 그런 음유시인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그리스의 국민적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호메로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음유 시인들이 낭송하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들으면서 즐거워했고 그 이야기 속 내용들을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유럽 문화의 원료이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유럽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합니다. 후대에 그 이야기 속의 내용들을 주제로 한 그림도 많이 나왔고 소설도 계속 많이 나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지만 일리아스를 읽으면 확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신들과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리아스에는 신화와 인간들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화란 무엇인가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신들이 지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화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일만 이야기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도 지어냅니다. 사람들은 왜 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사람들의 꿈을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신화를 열심히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꿈을 꾸었던 모양입니다. 그 꿈속에서 신들은 사람들 곁에 살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살아 있으며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것입니다. 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지고 나무가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 건물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리아스를 읽으면서 수많은 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들을 만나면서 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꾸었던 꿈과 만나면 됩니다. 일리아스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그린 총 8편의 서사시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 왕의 딸인 헬레네입니다. 이야기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스는 아주 미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와 전쟁의 여신 아테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사과를 하나 들고 찾아옵니다. 여신들은 자기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사과를 주라는 무리한 요구를 파리스에게 합니다. 물론 그 사과를 자신에게 주면 훌륭한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가 판정하는 심판관 역을 졸지에 맡게 된 것입니다. 파리스는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줍니다. 그 결과 그는 헤라와 아테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대로 절세의 미인인 헬레네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자이며 아가멤논의 아우인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스는 헬레네의 미모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리스로 건너가 그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함께 트로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메넬라우스는 그리스 여러 도시 국가 중 하나인 스파르타의 장군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그 원한에 왜 거의 모든 그리스 영웅들이 동참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헬레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의 모든 그리스 영웅들이 그녀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헬레네의 아버지는 구원자들에게 묘한 요구를 합니다.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건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정작 남편은 메넬라우스 한 명이었지만 나머지 영웅들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전쟁에 함께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지 9회째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는 일리온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일리온은 트로이의 옛 이름이니 일리아스는 결국 트로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 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가장 용감한 장수인 아킬레우스 간에 불화가 일어났다가 다시 화해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킬레우스입니다.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맹장인 헥토르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킬레우스가 파리스의 화살을 뒤꿈치에 맞고 죽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서사시에 나옵니다. 아킬레우스의 온 몸은 강철 같아서 부상을 당하지 않지만 발 뒤꿈치만이 유일한 약점인데 그곳에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도 아킬레우스의 건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트로이의 목마에 의해 트로이가 함락되는 유명한 이야기도 뒤에 이어지는 5번째 서사시에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 지 9회 되는 동안 그리스군은 별 성과 없이 지지부진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킬레우스의 용맹으로 적장의 우두머리 헥토르를 죽이고 트로이를 향해 맹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일리아스는 바로 그 맹공의 출발점을 알리는 서사시입니다. 삶과 죽음의 운명이 갈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옛 그리스 전사들은 그 운명을 한탄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운명을 피하려 애를 쓰기도 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모습 곁에 신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사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신들과 잠시 함께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진영준 교수의 해설 내용이었습니다. 일리아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아주 드물 것입니다. 진영준 교수의 번역본은 누구나 읽기 쉽게 번역되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